네, 저장 강박증 들어보셨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또 집안에 지나치게 많이 뭔가를 모으는 습성을 말하는데 심각해지면 집안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저장 강박증 의심 가구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새로운 지역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장 강박증 원인과 또 대책에 대해서 짚어보죠. 부산진구 점포활동 조희영 복지사무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저장 강박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대로 뭔가를 이렇게 모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집벽과는 다른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집벽은 어떤 한 종류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수집을 하고 계속 그 정도가 지나친 정도로 이렇게 수집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장 강박증은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저장 일종의 이제 그 강박 장애 일종인데 어떤 물건이든지 본인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이제 일종의 행동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쌓아두고 모아두는 건데 그렇겠죠. 그게 없어지거나 버리면 이제 불안해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래서 행동 장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네네. 사실 일선에서 저희들이 만나시는 분들은 최초의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의심 가구로 이제 분류를 하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만나 뵈면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물건을 버리고 어떤 물건을 둬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과 의사 결정 능력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이제 뭐 쓰레기라든지 뭐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 심지어는 인분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최근에 들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놀랐을 거예요. 집안에 그야말로 이제 쓰레기 더미로 돼 있는데 쓰레기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밖으로. 그렇군요. 이게 원인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이 원인에 대해서 뭐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장 강박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해결을 하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똑같은 행동 계속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례를 발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심도 있는 그 상담과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기 부산 진구에서만 지난해 5곳, 올해 2곳 저장 강박증 의심 가구 정리를 지원을 한 걸로 들었는데 자, 의심 가구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그 우리 부산진구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점점 이런 가구가 늘어나면서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뭔가 쓰레기를 청소해주고 집을 깨끗하게 해주고 하는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 그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 사례 관리의 어떤 그 틀 안으로 먼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에게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이분들이 같이 동의하겠다는 계속 같이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이루어진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를 한다면 그 이제 의료 치료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 그 의료 치료라는 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가 상담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분들께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혹은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방문하면서 이제 그 집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발굴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됐다. 근데 나는 싫어. 했을 때 강제 집행의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동의라는 말씀을 계속 했는데 이 그 저장 강박 의심 가구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왜 동의를 전제를 하냐면 사례 관리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연히 이제 그 개인 사유재산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절차도 따를 수 있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이제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이행 철거 명령이라고 해서 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건 과태료 처분 정도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그냥 뒀을 경우에 이게 삶에서 혹시나 이제 건강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장 강박증 주민 만나보셨죠? 그 청소하고 하시면서. 글쎄요,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모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 그 어르신하고는 몇 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수개월 동안 계속 이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이제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청소를 진행하면서는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심각했고 저희들이 밖에서 봤을 때 상담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뭐 옷가지 정도 버리지 못한 쓰레기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태는 뭐 정말 심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다른 행동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전조 증상이죠. 집안을 보지 않고 행동이나 이런 걸로 또 드러나는 경우도 있나요? 글쎄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길 다니면서 보실 때 보면 이제 폐지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이제 아무리 폐지와 고무를 줍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고물상에 팔아도 돈이 안 될 만한 그런 것들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눈에 띄실 겁니다. 그분들이 제일 사실은 이것까지. 저는 그 실제 집안에서 봤을 때 정말 필요 없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건가요? 오히려 그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제는. 그게 더 많아진 거죠? 본인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 외에? 네네. 오히려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은 뒤로 가버리고 왜냐하면 너무나 물건이 쌓여지다 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저장감각증의 기준을 스스로도 이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아까 잠깐 뭐 여러 가지 지원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이제 청소한 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좀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사실 그 한 개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그 안의 과정이라든지 이분의 배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틀에서는 어르신을 먼저 제일 처음에 그 정신 상담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를 해서 상담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과 그리고 또 활동 보조 서비스 어르신이 사실 걷는 것도 조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활동 보조 서비스도 같이 연계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어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 정신적인 멘토링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짧게요. 아무래도 좀 그 공무원이 방문했다 하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으신 분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 부산이 특히나 이제 고령 사회구이기도 하니까 좀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만큼의 가구가 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뭐 통계된 조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제 입장에서 참 이제 난감한 경우이긴 한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관심이고 그 주변의 관심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을 때 그 다음은 또 본인의 동의가 우선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 분들이 이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많은 제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일단 사회적 분위기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진구 정보일동 조희영 복지사무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